밤 10시가 넘은 시각, 대표적인 무인 점포 가운데 하나인 무인 빨래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크도 안 쓴 채 술을 마시는 남녀. 흡연은 물론 자전거를 탄 채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아이들. 에어컨 연결선을 뽑아 전자담배 충전하는 사람. 모두 빨래하러 온 손님이 아닙니다. 빨래방인지 같은 모텔방인지 못할 정도로 수위 높은 약간 애정행각이 있었고요. 절도는 일상이고 심지어 매일 밤 잠을 자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여섯 시간을 마스크를 안 쓰고 며칠을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도 한번 신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손님이라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골목상권 망리단길을 포함해 직선거리로 이어지는 포운로 약 1.5km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파는 가게, 아이스크림 할인점, 사진관 등 다양한 업종의 무인 점포 10여 곳이 큰 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무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인 계산대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하며 앞으로 연평균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인 점포 시장,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계산대를 없애 그냥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 계산이 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무인 셀프 계산대를 설치해 손님이 직접 계산하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건 아마존고로 대표되는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 건데, AI가 각종 카메라와 센서로 쇼핑을 지켜보기 때문에 옷 속에 몰래 숨기고 나가도 다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무인 점포는 대부분 첨단 방식이 아닌 셀프 계산대 방식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아마존식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마존 스타일로 주차하면 15평에 3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렵고.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 토론회에서 한 정부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비싼 아마존고 대신 셀프 계산대와 CCTV를 넣은 기본적인 무인화 지원만 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한 500만 원 수준이면 무인 점포의 대략적인 부분을 갖출 수 있는 것. 무인 빨래방 사장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밤에 새벽에도 중간에 한 번씩 계속 CCTV는 열어서 확인을 해요. 혹시 이상하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 코로나 방역도 골칫거리입니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고 관리인이 없으니 마스크도 벗은 채 취식 행위는 물론 심야에 모여 술을 마시는 사례까지 비일비재합니다. 더 무서웠던 거는 이게 하나의 동네 아지트가 돼버릴까, 새벽에. 무인 점포만 골라 터는 절도 범죄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고, 음료수 빼먹는 거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갔어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근데 이제 막 그래픽카드도 훔쳐가고, 하다못해 뭐 키보드 훔쳐가고, 막 마우스도 훔쳐가고 막 이래요. 기계나 시스템이 말썽을 일으키면 고객 불만이 높아지고 아예 가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주인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손님 올 때마다 계속 열었다 빼드리고 결제해주고 닫고 저녁 7시까지 그거를 60번을 했어요. 제가 무인인데 왜 사장님이 앉아 계세요? 유인이네? 유인 카페네? 이런. 출점 제한도 받지 않으니 한 집 걸러 한 집씩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점포 과밀화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간의 대결, 즉 을들끼리 갈등만 키우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딴 거 하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수입을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한 어떤 충분한 준비가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인 점포는 한마디로 알아서 돌아가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지난 2017년 무인화 붐이 일었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개장 1년도 안 돼 문을 닫는 무인 점포들이 속출했습니다. 신선식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유통기간이 긴 가공식품들만 진열해 놓으면서 매출 하락을 겪었다는 게 전문가들이 보는 실패 요인입니다. 인력 대체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결국 하나의 거대한 자판기가 돼버렸던 겁니다. 무인 점포의 선두주자, 미국으로 다시 가보죠. 아마존고에는 우리나 중국처럼 직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주로 손님들의 불편 사항에 응대하고 시스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무인 창업을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다. 즉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고용이 필요 없는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고용의 유형이 달라질 뿐이죠.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줄고 있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저도 무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무인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폐업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빼고 싶어도 월세는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최근 우리나라의 셀프 계산대 무인 점포들을 기술 발전의 트렌드로 포장하면서 낙관적으로 지나쳐선 안 됩니다. 제2의 대만 카스테라처럼 반짝 인기를 누리다 빚만 떠안고 폐업하는 떴다 방식 점포가 되지 않도록 열풍 이면에 감춰진 영세 자영업자의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직원 없애는 어설픈 무인화가 아니라 성공 가능성 높은 진짜 미래형 점포 개설로 이끌어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SBS 안서연입니다.